매주 참 많은 영화들이 개봉을 하는데요. 작품성과는 별개로 영화의 흥행을 맞춘다는 것. 이 전문가인 저조차도 참 힘들어요. 먼저 같이 보는 영화가 뭔지도 중요하고요. 그쵸? 두 번째로 흐름이랄까? 그런 어떤 시류도 잘 타야 되고 굉장히 복잡한 문제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명량 같은 경우 이 개봉 당시에요. 이 사회적으로 이상적인 지도자에 대한 화두가 굉장히 널리 퍼졌는데 네. 무려 1,700만 관객을 모으면서요. 한국 박스오피스 역대 흥행 1위를 기록했을 정도니까요. 뭐 최근에도 웃을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잔잔한 웃음을 선사하면서 네. 예상 외의 흥행을 이어가는 코미디 영화 한 편이 있었죠. 본인하고 닮은 저는 유해진 배우가 저는 또 개인적으로 아니까 문자 친구라니까 유해진이 네. 문자 친구라고. 네, 배 작가님은 친구 이 유해진 배우가 출연한 럭키라는 작품이요. 코미디 영화가 이 좋은 흥행 성적을 기록하기가 쉽지 않은데 네. 무려 700만 가까운 관객을 모았습니다. 현실이 팍팍한데 이 팍팍한 현실을 잠시나마 잊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럭키의 흥행이 가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럼 영화 럭키 오늘 신상 모비터리에서 어서 만나볼까요? 네. 형욱은 성공률 100%를 자랑하는 업계 최고의 킬러예요. 하찮은 인생 이제 끝내는 거야. 재성은 희망 없는 무명 배우의 삶을 끝내고 싶어하는 청년이죠. 정가 문 좀 열어봐. 밀린 옷에 언제 줄 거야? 제발 좀 씻고 살아. 근데 더러워서 씻고 죽는다. 임무를 마친 뒤에 우연히 찾아간 목욕탕에서 명품.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죠. 그때 가난한 재성에게 뜻밖의 행운의 열쇠가 굴러 들어오는데요. 돈 많은 아저씨 안 됐네. 잠깐만. 돈? 순간의 선택으로 두 사람의 운명은 완전히 뒤바뀝니다. 하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껴 재성은 병원을 찾는데요. 윤재성, 그게 제 이름이라고 하는데 돈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혹시 저를 아십니까? 아니, 형욱이 기억상실증에 걸렸군요. 지금 태어나세요? 저를 아십니까? 제가 선생님 여기다 모셔다 드렸잖아요. 기억상실증 걸렸대요. 윤재성입니다. 나이는요? 저 32살입니다. 결국 자신을 재성으로 착각한 형욱은 구급대원 리나의 도움으로 재성이 살던 옥탑방을 찾아가고 그곳에서 기억 찾기에 나서죠. 혹시 여기 사십니까? 근데 왜? 나 아냐고!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면 그냥 지나가지, 새끼. 몸이 기억하고 있는 과거의 흔적. 그리고 칼을 좀 잘 다루는 것 같습니다. 칼? 여기 김밥 2줄만 썰어줘. 남다른 재능 발견으로 분식집에 취직까지 하게 돼요. 그러던 중 자신의 과거를 알 수 있게 되는 결정적인 날, 윤재성 씨. 아 예. 얼른 와요, 얼른. 형욱이 알게 된 사실은 바로 제가 기억을 잃기 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 오늘 알았어요. 무슨 일인데요? 배우요. 이렇게 배우로 성공하기 위한 형욱의 고군분투가 시작되고 재성은 형욱의 은밀한 진실을 알게 되는데요. 과연 뒤바뀌어버린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영화 럭키 지금 시작합니다. 배우 유해진이 연기한 친구라고 하셨죠? 문자 친구? 네. 문자 친구. 그렇죠. 네. 형욱이라는 인물을 연기를 했는데요. 굉장히 잘 나가는 킬러예요. 굉장히 카리스마 넘치는 킬러인데 그 비누를 이렇게 밟고 네. 공중으로 부양하는데 엄청 높이 듭니다. 이만큼도 높이를.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설정 자체가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사실 이 럭키는요. 일본 영화 열쇠도둑의 방법이라는 그렇죠. 영화를 그대로 리메이크했는데 네. 그 지금 말한 장면은요. 감독이 너무나 좋아해서 그대로 가져왔고요. 그 장면을 제외하면 이야기들은 이 원작 영화와는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똑같이 리메이크를 해도 아무래도 이 유해진이라는 배우의 어떤 개성적인 존재감 이런 것 때문에 영화 전체가 다른 힘을 받을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실제로 이제 이 영화를 보게 되면 배우 유해진 씨가 연기한 형욱과 그리고 배우 이준이 연기한
재성. 예, 재성이간에 이 장면들이 교차로 편집이 되는데요. 그렇죠. 사실 그 두 장면이 이어지는 전개가요. 사실 굉장히 좀 느슨해요. 근데 그 느슨한 전개를 바로 이 유해진 배우의 코믹한 연기가 채워주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특히 이번에 기억 상실증 때문에 본의 아니게 32살이 되잖아요. 생각만 해도 웃기죠. 제가 40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말로 하는 웃음 같은 게 네. 해적, 바다로 간 산적에서요. 배우 유해진 때문에 이 해적, 바다로 간 산적을 보러 갔다는 관객들이 엄청 많았어요. 뭐 그 영화에서 가장 웃긴 부분을 유해진 씨가 해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진짜 같고. 웃기더라고요. 제가 또 개인적으로 이제 방송 통해서 뵐 일이 있어서 기사를 찾아보는데 네. 밑에 악플이 없어요. 아, 유해진 씨 관련 기사는 밑에 네. 악플이 하나도 없어. 한 개가 없어. 그 정도로 지금 가장 이미지가 좋아진 배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재성은 호사스러운 형욱의 집에서 놀고 먹다가 CCTV잖아. 경찰인 줄 알았던 집주인이 킬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선생님께서 성운주를 지난달 25일까지 없애주시기로 했는데 기간도 좀 지났고 여자를 빨리 죽여달라 독촉하는 의뢰인들의 성화가 이어지자 재성은 형욱을 찾아가게 되는데요. 설마 그동안의 기억을 되찾은 건 아니겠죠? 계속해서 기억을 잊고 살아갈 것 같았던 형욱에게 이 불현듯 기억을 되찾게 해주는 노래가 나오는데요. 저는 그게 주제곡인데 자두가 부르는 줄 알았어요. 이 영화의 주제곡 그 사나이라는 네. 노래인데요. 함중아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함중아 씨가 1970년대 후반에 발표한 곡을 네. 이지향 씨라는 가수가 커버한 그렇군요. 곡입니다. 함중아 씨는 너무나 잘 알려진 범죄와의 전쟁 주제곡 있잖아요. 풍문으로 들었어. 장기하 얼굴의 그 곡의 또 원작자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이거 많이 부르시겠는데요? 아무래도 저작권이 있으니까. 네. 되게 이런 종류의 영화를 보면요. 중반부까지는 엄청나게 웃겨주다가 급격하게 심파로 빠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영화 럭키 같은 경우는 이 코믹함을 그래도 끝까지 밀어붙이면서요. 과연 이 관객들이 계속해서 웃게 만든다는 점에서 확실히 좀 다른 면모가 있었어요. 전혜빈 씨와 이동휘 씨에게서 나오는 약간의 웃음의 조합. 뭔가 이렇게 진지하게 연기하는데 그것도 웃기더라고요. 네, 굉장히 과장돼 보였는데 그런 게 오히려 웃음을 유발하는 측면이 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쯤에서 제가 또 예언을 한 가지 하면 이 영화 앞으로 명절 때마다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정말 명절에 딱 어울리는 온 가족이 모여서 보기에 딱 좋은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겠죠. 책임질 수 있어요? 책임질 수 있습니다. 저는 제 말을 끝까지 책임지는 삶을 살아왔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부턴 일찍 온다고 그러고 늦게 오지 마요. 이거 문설 좀 했었나 봐요. 이 보스의 오른팔 역할로 괜찮을 것 같다고 하시거든요. 엑스트라에서 조연으로, 또 조연에서 주연으로. 알고 보니 칼잡이보단 연기에 소질이 있던 형욱인데요. 하지만 이런 형욱 때문에 원톱 주연의 입지가 좁아진 이 톱스타. 짜증을 무지하게 부립니다. 아이고 진짜 그만 좀 찍어 좀 진짜 내가 무슨 기름덩어리야. 그런데 그때 형욱은 너무 과격한 연기로 머리를 다치게 되죠. 감정이 확 올라와가지고 감정 건졌어? 혹시 이렇게 형욱의 기억이 돌아오는 걸까요? 그게 처리할 수 있는 사람. 영화 럭키는 웃음을 기다렸던 이들에겐 럭키, 행운과 같은 영화다. 기도새도 모르게 사람을 영화 럭키는 앞으로 10년간 명절 연휴를 책임져줄 영화다. 잔혹한 킬러와 별 볼 일 없는 무명 배우의 뒤바뀐 황당 인생극. 초특급 웃음을 선사할 초대형 반전 코미디. 일생일대 찾아온 행운의 열쇠는 이들 삶을 어떻게 바꿀까요? 영화 럭키입니다. 영화 마니아라면 피해갈 수 없는 치명적인 매력을 가진 시리즈물을 만나는 시간이죠. 마니아 티켓입니다.
오늘 소개할 시리즈물은요, 로버트 랭던 시리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첫 편인 이 다빈치 코드가 엄청나게 흥행에 성공하면서 이번에 세 번째 작품인 인페르노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빈치 코드가 딱 10년 전이었죠. 댄 브라운의 소설을 영화한 작품인데 네. 당시 어마어마했던 소설의 인기에 힘입어서 영화도 굉장히 화제를 모았었습니다. 맞아요. 다빈치 코드가 엄청나게 인기를 얻은 이후에 2009년에 속편인 천사와 악마가 나왔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이 이제 세 번째 작품인데요. 로버트 랭던 역은 모두 톰 행크스가 맡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로버트 랭던 역으로 이분은 뭐 스킨 한 번만 쫙 하면은 암호가 다 풀립니다. 우리 시대의 뇌생남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근데요, 그 뇌생남이요, 이번에는 기억상실증에 걸리고 말았어요. 아이고야. 아이고. 뭔가 더 위험한 큰 음모에 휘말린 것 같은 느낌이 확 드는데요. 인페르노 지금부터 한번 만나보시죠. Do you know where we are? 모든 기억을 잃어버린 채 피렌체의 한 병원에서 눈을 뜬 천재 기호학자 로버트 랭던. 의문의 경찰에게 살해 위협을 받는데요. 담당 의사 시에나는 위험에서 그를 구해 자신의 아파트로 피신을 시키죠. This is my apartment. Look, you should go ahead and clean up. Your clothes are covered in blood, but I think I've got something that might fit you. 그때 옷 속에서 수상한 물건이 발견되는데요. It's a biotube. They're used to transport dangerous substances. Government issue. It's got thumbprint recognition. 특이한 문양을 가진 이 물건 대체 무엇일까요? 일단 궁금할 땐 흔들어 주세요. 그때 의미심장한 그림 하나가 보이고요. It's Botticelli. He painted it as an illustration of Dante's Inferno. What is that? That's text. Is that in English? V R. 그림 속엔 T. 어떤 메시지로 보이는 알파벳이 숨겨져 있었는데요. Zobrist. 그런데 아까 그 여자 경찰이 이들의 위치를 It's the same woman from the 파악했나 봐요. hospital. 급히 도망을 가는데 그때 암호를 풀게 되죠. Trova. It's Italian. It means seek and find. Trova. Yes. 그것은 다름 아닌 인류 전체를 위협하는 엄청난 음모에 관한 암호였는데요. 바이러스를 퍼뜨려 인류를 멸망시키려는 자들을 막기 위해선 반드시 그림 속에 숨겨진 의미를 풀어내야만 합니다. 과연 우리의 로버트 랭던은 이 복잡한 암호를 풀고 세계를 구할 수 있을까요? 영화 인페르노 지금 시작합니다. 이 영화에서 가장 흥미로운 건 우리가 정말 가고 싶어하는 유럽의 관광 명소들 있잖아요. 네네. 쫙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네. 인페르노가 시작을 하면요, 이탈리안 피렌체 거기서부터 추격전이 벌어지는데요. 그렇죠. 우피치 미술관 엄청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 피렌체에서 또 떠나가면 베네치아의 산 마리노 광장에서 산마리노. 예, 또 거기서 추격전이 벌어지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유럽을 갈 때 항상 빠지지 않고 들릴 장소들이 인페르노에는 등장을 하고 있죠. 이 로버트 랭던 시리즈의 매력은 다름 아니라 네. 유명한 그림에 얽힌 비밀을 풀어가는 어떤 재미에 있죠. 아, 정말 저는 그 매력에 푹 빠졌던 게 이 다빈치 코드에서요,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던 뭐 최후의 만찬이나 모나리자나 암굴의 성모 집중적으로 등장을 하잖아요. 네. 특히나 이 뒤로 갈수록 이 최후의 만찬에 들어가 있는 이 그림 속 기호를 추리처럼 풀어나가는 과정이요, 너무나 매력 있더라고요. 이번 인페르노에서는 보티첼리의 지옥의 지도라는 그림 속에 맞아요. 숨겨진 이야기를 아주 흥미롭게 풀어내고 있고요. 보티첼리가요, 비너스의 탄생이라는 그런 그림도 그렸던 그렇죠. 분으로 유명하잖아요. 네네네. 특히 영화 제목이기도 한 인페르노, 정확한 말로 인페르노는 손 이렇게 해야 되죠. 단테의 신곡에 등장하는 이름인데 맞아요. 아주 거대한 불, 그러니까 지옥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 로버트 랭던 시리즈가 좋은 게 뭐냐면 남들은 그런 거 믿지 말라는데 네네. 음모론. Every single global ill that plagues the earth can be traced back to human overpopulation. 인페르노에서도 음모론이 등장하는데 네. 전 세계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이제 환경 문제가 있고요. 식량이 또 부족하고. 네, 그래서 인류의 생존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인구수를 떨어뜨려야 된다. 아유, 네. 이전에 두 편의 시리즈가 종교 문제를 통한 음모론을 내세웠다면 이번 인페르노에서는 현재 대두되고 있는 문제를 음모론으로 내세웠다라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편인 천사와 악마 같은 경우를 보고 있으면요, 네.
뭐가 나오냐면 일루미니티라고 네. 비밀 결사대가 나와요. 엄청 유명하죠. 과거에 지구는 태양주의로 둔다라고 했다가 교황청에 반발을 사가지고 처형을 당해서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비밀 결사대로 조직을 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 활동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로버트 랭던 시리즈가 그렇게 말도 안 될 것만 같은 이야기를 사실적으로 풀어내니까요. 네네네. 그게 재미있다는 거고. 랭던의 그게 이- 말빨에 속는 거야. 이거야. 표현 고급죠. 이 탐 행크스가요. 실은 속편 제작은 자신이 안 출연하는 걸로 되게 유명했거든요. 어허. 그게 깨진 게 바로 이 영화이기도 해요. 뭐냐면 다빈치 코드가 성공을 한 다음에 무려 3편을 계속 나왔잖아요. 그래서 포레스트 검프 제작진에서 됐어. 이제 속편 가자라고 해서 지금 기획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아하. 포레스트 검프는 지적인 그런 캐릭터는 아닌데 네. 로버트 랭던은 굉장히 지적이잖아요. 아. 그게 아마 톰 행크스에게는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왔나 보죠.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근데 무엇보다도 이 영화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봐야 되는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잠깐 정신을 딴 데 돌리면 그동안 뭐 어떻게 된 거야? 왜냐면 전개가 워낙에 속도감이 있기 때문에 그쵸. 확실히 좀 집중력은 요구하는데 그게 뭐 자연스럽게 됩니다. 워낙 이 흡입력이 센 영화라서. 네. 뭐 케이블 TV로 보면요 여러 번 볼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굳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체르카트로바의 의미를 찾아가던 랭던 박사는 이 일에 엄청난 음모가 숨겨져 있음을 알게 되는데요. What if what? One of them, the carrier. 바로 흑사병 바이러스가 이틀 뒤에 온 세계에 퍼지고 인류의 절반이 죽는다는 거죠. Dante's hell isn't fiction anymore, it's prophecy. The survivors will witness horrors unknown to this planet. 괴짜 생물학자 조브리스트는 인류의 멸망을 예언하죠. 랭던 박사는 바이러스의 위치를 파악할 단서를 찾던 중 단테의 석고상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Always Dante, White Dante. 그리고 석고상 뒷면에 적힌 문구에서 결정적 단서를 발견하죠. Venice. Where Dante was infected with the disease that killed him. 하지만 그때 갑작스럽게 접근하는 의문의 남자. 유일한 희망인 이 단서가 위험합니다. 인류를 위협하는 거대한 계획과 끔찍한 음모. 유일한 희망은 천재 기호학자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과연 로버트 랭던은 인류 구원의 실마리를 풀 수 있을까요? 영화 인페르노입니다. 오늘은 웃음이 필요한 우리들에게 잠깐의 휴식이 되어주는 코미디 영화 럭키 만나보셨고요. 명화 속에 숨겨진 비밀을 풀고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추리극 인페르노도 만나봤습니다. 공교롭게도 두 편 모두 기억상실증에 걸린 주인공이 등장을 하는데요. 오, 그렇죠. 네. 이를 풀어가는 방식은요. 이 두 영화가 모두 달라요. 완전히 다르죠. 네. 똑같은 기억상실증인데 하나는 완전 가볍고요. 그렇죠. 하나는 완전 무겁고. 하지만 기억상실증 연기를 하는 두 배우의 연기력에만큼은 네. 정말 딴지를 걸 수가 없습니다. 배우의 연기를 믿고 가는 이 두 영화 보시면서요.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재미난 영화로 찾아와야 되겠죠?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설아 아십니까? 설아 아십니까? 기억상실증 걸렸대요. 돈박이 다 걸렸네. 나이는요? 저 32살입니다. 중요한 일이 생겼습니다. 누구야? 너. You know how many people would want him and what they'd do to get it? This map, it's a trail, so I can find it. Remove Langdon. Come on, this way.